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말로 특검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 의회가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큰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부터 대책회의가 열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전략회의가 계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탄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를 더 할 것이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다 정답이 아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분열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특검이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은 트럼프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충분히 남겼으니까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의회 구성상 지금 상원 통과가 어려우니까 탄핵 조치를 취해서 정치적인 위험을 떠안지 말고 좀 더 조사를 해서 2020년도 선거전에서 결판을 내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 조사를 책임졌던 법사위원회라든가 정보위원회 등은 다음 조치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 현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향 활동을 한 의원들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탄핵보다는 헬스케어, 병원 가는 문제, 프리스크립션 드러그, 비싼 약값 문제, 잡 문제 이런 데 더 열중을 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말로 특검이 모호한 결론을 내린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한 면책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보고서를 냈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이건 no collusion, no obstruction, 완전 면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그가 적시한 10개의 에피소드는 완전한 범죄 구성 요건에 충분하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보고서 이후에 전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탄핵 여부에 대한 찬반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말로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이 얘기하지 않았던 결론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일반 시민들, 의회 그리고 화이트하우스가 그의 보고서 결론을 기다렸는데 그 답이 유죄냐 무죄냐 또는 기소냐 불기소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보고서가 나오고 보니까 말로의 생각은 이건 내 잡이 아니오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법관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 정치권의 책임이다. 고로 그대들이 마무리를 하시오 하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보고 나서 트럼프의 잘못이 없었다면 그렇다라고 말을 했겠지만은 그렇게는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사법방해죄가 범죄 구성 요건에 충분한 혐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 면책을 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묘하게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10가지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파면 내용이라든가 또는 화이트하우스 변호사에게 트럼프가 말로 특검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준 사례 등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범죄 혐의 사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화이트하우스 측은 범죄 구성에 충분하지 않다 하는 반쪽짜리 결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결국은 아전인수격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 내규,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아니한다 하는 규정이 있고 또 대통령의 권한, 특히 인사 권한이 어디까지냐 논란이 예상이 된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특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정치권으로 펀트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작 민주당 의회에서는 엔게임, 최종 마무리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라든가 후리안 카스트로
전 도시주택개발부 장관 등은 탄핵 절차를 시작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범죄는 말러가 기록한 사례에 나와 있고 탄핵은 의회의 의무다라는 주장입니다.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권리면서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의무다. 고로 이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범정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무의미하다 하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안이 하원은 통과해도 상원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만이 탄핵이 성립됩니다. 이럴 가능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를 망신을 주고 범법 혐의를 공개하려고 하다가 백파이어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입니다. 예를 들면 빌 클린턴 탄핵 당시에 하원은 통과를 했고 상원에서 불발에 그쳤는데 선거 기간 중에 탄핵을 진행을 해서 공화당이 당시에 백파이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고 당시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뉴트 깅그리치 의장의 목이 당시에 날아갔었습니다. 그러 이쪽의 결론은 의회 조사를 더해서 트럼프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고 이것을 2020년도 선거에서 활용한다. 이것이 더 이익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 정국을 이끌었던 주역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침묵입니다. 다음 스텝이 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데 이것이 작전인지 또는 아직 전략이 없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제러드 네들러 의원, 넥스트 스텝이 뭐냐, 법무부 장관과 특검 청문회를 한 이후에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NBC 뉴스의 미터 프레스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그의 행동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하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한참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yes라고 답을 하는 답변이 매우 불편해 보였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원 정보위원회의 애덤 시프 의원 역시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원의 청문회 오는 5월 2일 윌리엄 바 장관을 소환해 놨고 5월 23일 로버트 멀러의 소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탄핵 절차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대상은 반역죄, 뇌물죄 등 high crimes 그리고 경범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하원에서는 simple majority, 과반수입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또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직접 이 탄핵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된 대통령은 아주 옛날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이 있는데 위증죄, 사법방해죄였습니다. 1998년도 하원에서 탄핵을 했고 그러나 상원에서는 큰 차이로 이것이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 리처드 닉슨 탄핵 직전에 자진 사임을 해서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클린턴 케이스를 보면은 당시 특검이었던 켄 스타가 탄핵을 권고하는 결론을 내놓았고 하원이 9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일사천리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2월에 상원이 이것을 부결시켜서 탄핵을 면했습니다. 닉슨과 클린턴은 모두 당시가 그들의 세컨드 텀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 퍼스트 텀이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은 선거에서 트럼프를 패배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로 최소 29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다쳤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에서는 호텔과 성당 등을 노린 8건의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 5성급 호텔도 포함돼 외국인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폭탄 테러는 2009년 스리랑카 내전이 끝난 뒤 사상자가 가장 많은 사고입니다. 스리랑카 경찰은 오늘까지 연쇄폭발 관련 용의자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리랑카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용의자들이 폭발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용의자들이 사용한 은신처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현재 엉뚱한 소문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 주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대부분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찰이 콜롬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폭발물 기폭장치 87개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오전에 이란산 석유 금수 면제 중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면제 인정 국가는 한국 외 중국, 인도, 일본, 이태리, 그리스, 터키, 대만 등 8개국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월 2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오늘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이란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미국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덤 십 하원 정보위원장은 어제 팍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몇 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논의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놀스부룩 지점 고속도로에서 오중 충돌 교통사고가 일어나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이든스 하이웨이 이스트바운드 놀스부룩 지점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차와 충돌하면서 주변 차량과 오중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각각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크리스탈레이크에 거주하는 5세 소년의 실종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집에서 실종된 5살 AJ 프리운드는 경찰과 인근 주민들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AJ의 부모를 어제 신문하고 다른 남동생을 주 보호당국으로 넘겼습니다. 전국교회 재단을 관리하는 재정관리기관이 말썽이 난 메가철치 하베스트 바이블 철치를 이 재단에서 퇴출했습니다. 하베스트 교회는 최근 과도한 부채와 교회의 비리로 제임스 맥다널 목사를 해고했었습니다. 이 기관은 하베스트 철치가 재정규칙, 규정을 위반해 그 멤버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최고 기온이 7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늦은 밤한때 비 소식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79도, 최저 51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약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낮 기온은 5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59도, 밤 최저 41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0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47도입니다.